배신자. 사실 한국인 아니야.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럴 거면 한국에 가서 살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일본 여고생의 발언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비난을 받은 이 여고생이 한 행동에 일본 교육계가 태도를 싹 바꿨는데요.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교육계를 휘저었을까요? 과연 이 학생은 일본에 계속 지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사연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고등학생 1학년 야마모토 사키입니다. 평소에 역사 공부를 참 좋아했어요.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역사 동아리에도 가입했고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질문 하나가 제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학교 과제에서 시작되었어요. 일본 영토의 역사적 변화를 조사하는 과제였는데 선생님이 다케시마라는 섬을 연구해 보라고 하셨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분명한 일본 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도 그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당연하게 믿고 있었죠. 한국에서 주장하는 건 아마 오해거나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과제가 아주 쉬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걸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찾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영어로 된 역사 자료들이 궁금해졌어요. 아마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작은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다케시마 역사, 동아시아 영토 변화 같은 단어를 입력하며 자료를 뒤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 연구 웹사이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링크를 클릭했어요. 그곳엔 제가 처음 보는 낯선 자료들과 지도들이 가득했어요. 자료들을 훑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메이지 시대의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이지 시대는 일본이 근대화되던 시기인데 그 지도는 당시 일본 주변의 섬들을 아주 세밀하게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도는 다케시마를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섬으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없이 필기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 역사들이 어쩌면 잘못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 안은 제 숨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를 꺼내 지도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하나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1905년 이전의 자료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많은 옛날 문서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았어요. 저는 마치 지금까지 몰랐던 비밀스러운 역사를 발견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과제는 저에게 단순한 숙제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내용을 배우고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과 함께 진실을 꼭 밝혀내야겠다는 마음도 강하게 생겨났어요. 밤이 깊어가며 저는 계속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옛 지도, 메이지 시대 사람들의 편지, 오래된 문서들까지 모두 찾아 읽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어요. 교과서의 내용을 의심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니까요. 그때 창밖으로 도쿄의 조용한 밤거리가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먼 별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또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찾아 끝까지 가보겠다고요. 다음 날 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꼭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마음이 계속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지도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지도 하나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흔들고 있었거든요. 아침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속이 계속 불편하고 긴장되고 있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마치 제게 너 왜 그런 걸 궁금해하니? 하고 따지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아버지는 식탁 끝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신문이 부스럭거리며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은 세상 걱정으로 가득한 듯 보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을 꺼내려고 용기를 모으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다케시마가 원래 일본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진짜일까요? 어제 좀 다른 자료를 봤는데. 제가 본 사실만 짧게 이야기했어요. 말이 많진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학교 가서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생각했다간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살며시 제 쪽으로 밥그릇을 밀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키야,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괜히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말투였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차가운 말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두 분 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집안은 다시 숨막히듯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족이 진실을 감추려 한다는 생각에 깊은 배신감마저 들고 있었어요. 이제 교과서 속의 모든 내용들이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본 그 지도가 제 머릿속 문을 열어버린 탓에 다시 닫을 수 없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이웃들의 모습도 그대로였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저는 마치 낯선 세상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확실한 세상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제 마음은 계속 복잡했어요. 수업을 듣고 있었지만 자꾸만 아침밥상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싸늘한 경고와 어머니의 조용한 부탁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집이 이제는 진실을 감추는 장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숨기는 게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혼자 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질문할 때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찾는 자료들마다 교과서의 내용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이젠 역사를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서운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저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어두워지는 거리를 보며 저는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 위엔 아마도 어렵고 불편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어른들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꼭 찾아야겠다. 어쩌면 외롭고 힘든 길일지도 몰라요. 어른들이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한번 떠오른 질문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어요. 이제는 호기심이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는 개인적인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설령 모든 게 무너질지라도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어젯밤 봤던 그 지도,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경고가 자꾸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문제가 안 생길까 고민하며 교실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교실 안에서는 친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들리고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저는 왠지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었죠.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를 꼭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슬쩍 둘러보니 친구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가 마음속에 큰 고민을 품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선생님 자리엔 하시모토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하셨던 조심스러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하시모토 선생님은 평소처럼 일본 영토의 역사와 옛 지도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어젯밤 보았던 지도만 떠올랐어요. 메이지 시대의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선 계속 망설임과 긴장이 싸우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러고 있는데 결국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손을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얼굴도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 하나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시모토 선생님의 시선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선생님, 메이지 시대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 땅으로 나와 있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또렷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작은 질문 하나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교실 안이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선생님도 갑자기 말을 멈추셨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하시모토 선생님이 헛기침을 하시며 입을 여셨어요. 그 지도는 아마 예전 기록이 부정확해서 나온 실수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었지만 왠지 불편함과 긴장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넘어가려는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자리에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어요. 조금 전 제가 한 질문이 교실 안에 의심과 궁금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질문 하나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교실 문을 나설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하는 걱정과 그래도 말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이 조금 자랑스러웠어요.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을 제가 처음 던졌으니까요. 그 작은 질문이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으며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진 이 작은 용기를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진정한 배움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렵고 불편한 질문을 용기 있게 던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 교실에서 나왔던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질문 하나가 큰 문제로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실이 거의 비었을 때 하시모토 선생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에는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사키, 내가 똑똑한 건 알지만 이 주제는 너무 민감해. 앞으로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겠어.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선생님의 걱정은 그대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말라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조용히 반항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서 컴퓨터를 켜고 앉아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선생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두려움에 지기보다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새 문서를 열고 메이지 시대 지도와 다케시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목은 진실을 찾아서 다케시마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붙였어요. 한 줄 한 줄 글을 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나서 저는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글이다. 오래된 이야기도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며 응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심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글을 읽고 있자니 가슴이 아리고 있었어요. 괜히 글을 올렸나? 하는 후회와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죠. 온라인에서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작은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진지한 얼굴로 천천히 말하고 계셨습니다. 야마모토, 내 글 때문에 학교가 좀 시끄러워졌어. 글을 지우는 게 어떨까? 내가 편하려면 그게 나을 거야.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한 압박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진실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지울 수 없어요. 짧은 대답을 듣고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무거웠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복도에서는 제 뒤를 따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몇몇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학교 현관에서 책을 챙기고 있었는데 역사 동아리 선배인 갯모치 렌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렌 선배는 평소 침착하고 논리적인 성격이라 제가 늘 멀리서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렌 선배는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키, 내 글 잘 읽었어. 근거가 탄탄했어. 그런데 이 문제는 민감하니까 근거를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선배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렌 선배는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너 도와줄게. 같이 자료를 더 모으고 발표하기 전에 함께 확인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자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긴 거였죠. 선배, 정말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압박은 여전히 심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친구가 옆에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제 발걸음은 앞으로도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있었습니다. 렌 선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힘차게 진실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당시에 저는 블로그에 글을 올린 뒤로 며칠 동안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었어요. 제 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격려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용기 있다고 응원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며 비난하고 있었죠. 괜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슬쩍 피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런 시선들이 자꾸만 제 어깨를 누르는 듯 무겁게 느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일은 제게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옛날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메구미였어요. 메구미는 항상 밝고 명랑한 친구였는데 그날은 표정이 진지했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메구미가 조용히 작은 쪽지를 제 손에 건넸어요. 쪽지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키, 정말 우리가 배운 역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메구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행동 때문에 학교가 어수선해지고 친구 관계도 흔들릴까봐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에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쪽지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곁을 떠난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조용히 제 곁에 남아주는 친구도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메구미와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모여 조용히 옛날 지도와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처음엔 몇 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모임이 진행될수록 이야기는 깊어지고 점점 진지한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이 모임에 렌 선배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렌 선배는 침착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확인해주며 제가 찾은 근거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선배의 도움 덕분에 저는 진실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복잡한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늦은 저녁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사키야, 이거 봐라. 아버지가 건네신 서류철 안에는 오래된 연구 자료와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천천히 넘겨보는데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편한 길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를 말리셨던 아버지도 사실은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계셨던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학교 안팎에서 우리의 모임이 점점 알려지고 있었어요. 한 여고생의 작은 질문이 큰 논란을 불렀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커진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벅차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 같은 상황의 한가운데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메구미와 렌 선배, 그리고 조용히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이었죠.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진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 질문을 던진 지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옛 지도를 보고 교과서 속 역사를 의심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저와 친구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의 수업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교실 안에서 친구들이 편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옛날 지도와 자료들을 직접 살펴보며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과서만 따라가는 공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진짜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렌 선배와 함께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은 옥스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역사연구소였어요. 메일에는 청소년 국제 역사 연구 프로젝트에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함께 역사적 진실을 연구하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진실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던진 질문이 정말 소중했구나. 진실을 찾으려는 내 마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느 날 진로 상담 시간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저에게 물으셨어요. 사키,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와 실제 역사의 간격을 메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짧고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던졌던 모든 질문이 바로 그 꿈의 기초가 되어준 거였죠. 그날 학교를 나설 때였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고 벚꽃잎이 눈처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돌아보고 있었어요. 처음 느꼈던 혼란, 친구들과의 갈등, 학교의 압박.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기에 메구미나 렌 선배 같은 친구들도 얻었고 부모님과의 새로운 이해도 생기게 되었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더 큰 흐름의 일부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숨겨진 역사를 더 깊이 탐구해 나갈 거예요.
지금 저는 마음이 참 평화롭고 든든합니다. 진실이 가진 힘과 질문의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 길을 찾았고 그 길 위에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연구자들과 자료들은 사키가 진실을 찾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한국의 노력은 정말 인상적이죠.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밝혀나가려는 한국 사회의 개방성과 학문적 깊이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연자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